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74, 75쪽에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12 곱하기 3을 구하면서 1의 자리끼리 곱해서 1의 자리에 쓰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서 30을 써서 그 값들을 더한 값이 최종적인 값이 되었어요. 36. 그리고 이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겠어요. 1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한 2, 3은 6.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한 1, 3은 3. 이래서 값을 낼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받아 올림이 한 번 있는 곱셈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받아 올림이 한 번 있는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주사위 1번. 우리 농산물로 만든 떡을 사려고 합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야 할 떡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떡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효도잔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은 한 상자에 32개씩 들어있으니까 네 상자를 사는 게 좋겠어. 32개씩 들어있는데 그것을 몇 상자 사려고 해요? 네 상자 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음에 이런 물음이 있어요. 떡은 모두 몇 개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우리 어림하기 앞에서도 공부했었잖아요. 어림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한 상자에 32개씩이 들어있습니다. 32개씩 4상자입니다. 4상자. 어림해 보도록 할게요. 32개씩. 그럼 얼마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30에 가까워요. 30개. 근데 몇 상자가 있어요? 4상자가 있어요. 곱하기 4. 몇십 곱하기 몇에서 우리가 이 곱셈의 방법 공부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수의 10의 자리와 뒤에 있는 곱하는 수 곱해줘요. 3 곱하기 4는 얼마요? 12. 그리고 0은 그대로 1의 자리로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아마도 120개쯤 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어림할 수 있어요. (120개쯤) 될 것 같아요. 어림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20 정도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했을 때 이 120에 가까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목적이 있다겠어요. 이렇게 어림하기를 하는 까닭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지혜네 가족이 사려고 하는
이 떡의 개수는 120개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떡은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32개씩 4상자라고 했으니까 32를 4번 더해줘요. 선생님. 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한 번 더하면 64가 되고요. 이렇게 한 번 또 더하면 96이 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했더니 128이 됐어요. 아, 선생님. 아마도 떡의 개수는 128개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상자에 32개씩 들어있는데요. 선생님, 32개라는 건 30 더하기 2와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상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30씩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더니요. 30, 30들을 모아봤더니 120이 되고요. 2씩 이렇게 모아보았어요. 그랬더니 8이 됐어요. 120과 8을 모두 더했더니 128이 돼요. 이런 방법으로 값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사위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도 있죠.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수모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수모형을 준비를 해보았어요. 한 상자에 들어있는 떡의 개수는 32개입니다. 수모형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32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모형 3개랑요 이렇게 3개입니다. 3개요. 일모형이 2개. 그러면 3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상자 있어요? 맞아요. 4상자나 있어요. 한 상자, 2상자, 3상자, 4상자, 4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의 개수를 모두 몇 개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몇 개씩이요? 32개씩. 몇 상자요? 4상자. 32개씩 4묶음. 곱셈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2 곱하기 4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32 곱하기 4는 얼마가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수모형으로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신모형의 수, 일모형의 수 나눠서 생각해 봤었죠. 신모형의 수 살펴보겠습니다. 신모형의 수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한 상자에 하나, 둘, 셋. 신모형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상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3개씩 4상자. 그래서 신모형의 개수만 따지면 모두 몇 개요?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신모형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10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10의 자리에 12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2가 들어가고 이 1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위의 자리인 100의 자리에 놓여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10모형의 수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이렇게 놓여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1모형의 수예요. 1모형의 수는 몇 개인지 봅시다. 한 상자에 들어있는 게 몇 개예요? 2개. 그런데 몇 상자 있어요? 셋, 넷. 2개씩 4상자. 그러면 2, 4, 8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1모형의 수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1의 자리에 놓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값 얼마예요? 12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한 값 32 곱하기 4는 얼마 나왔어요? 10모형의 수 3 곱하기 4는 12라는 값이 이렇게 10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1모형의 수 2 곱하기 4는 8. 이것은 값의 1의 자리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28이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어림한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얼마 어림했어요? 120을 어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값 얼마예요? 128. 어림한 값과 비슷합니다. 어림한 결과와 비슷합니다. 덧셈을 통해서 구한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한 128, 수모형으로 구한 128. 값은 모두 어때요? 같아요. 방법은 다르더라도 구한 값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시간처럼 세로셈의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75쪽에 주사위 3번 보도록 할게요. 32 곱하기 4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세로셈의 방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셈으로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우선 곱해지는 수 32를 쓰고요. 곱하기는 왼쪽 아래편에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곱하는 수 4는 자릿수를 반드시 맞춰서 1의 자리에 맞춰서 써주세요. 그리고 가로선 자릿수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선생님이 강조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어디부터 구했었어요? 그렇죠. 1의 자리에 있는 2와 아래에 있는 수 4를 곱하는 곱셈을 먼저 했었습니다. 2 곱하기 4는 얼마예요? 1은 2, 2, 4, 2, 3, 6, 2, 4, 8. 8이죠. 값은 8이 됩니다. 1의 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나서 10의 자리에 있는 3과
아래에 있는 4를 곱해줘요. 여기 쓰여져 있는 건 3이지만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0의 자리에 3이기 때문에 30을 의미하는 거죠. 30 곱하기 4는 얼마요? 우리 아까도 구했었죠. 120이 됩니다. 120이 돼요. 몇십과 몇을 곱할 때는 앞에 있는 10의 자리에 3과 뒤에 있는 곱하는 수 4를 이렇게 곱한 수를 써주고요. 그리고 0은 그대로 1의 자리에 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120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다 120을 써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자릿수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1의 자리는 1의 자리로,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로, 여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120 어떻게 써야 됩니까? 120이니까 100의 자리부터 써야 되겠네요. 120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가 10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 1의 자리입니다. 120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부터 써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가로선. 그러면 이제 위에 구한 값과 아래 구한 값을 더해주면 돼요. 8 더하기 0은 8이고요. 0 더하기 2는 2고요. 0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은 128.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32 곱하기 4는 얼마와 같습니까? 128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의 자리끼리 곱합니다. 2, 4, 8. 구했어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있는 3과 4를 곱합니다. 3, 4, 12를 쓸 때 어떻게 해요? 10의 자리에 있는 수와 곱했기 때문에 10의 자리부터 12를 써줍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10의 자리거든요. 10의 자리부터 2를 써줍니다. 다시 말해서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 얼마를 한 거예요? 1만큼을 한 거예요. 3, 4, 12 썼어요. 3, 4, 12 받아올림에서 1만큼을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100의 자리에 있는 1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최종적인 값은 얼마예요? 128. 이렇게 세로셈 계산 과정을 줄여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75쪽 아래 주사위 4번, 주사위 5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기 바랍니다. 풀고 그리고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문제를 해결해 보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위 4번에 있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62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함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의 자리 1의 자리끼리 곱해줘요. 2, 3은 6, 1의 자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줘요. 6, 3, 18. 8은 여기에 이렇게 쓰지만 10은 100의 자리로 받아올림 해줘요.
그리고 그 100의 자리 받아올림한 값을 그대로 100의 자리에 써줍니다. 값은 얼마예요? 186. 이렇게 되겠죠? 자릿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써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31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세로셈으로 바꿔서 써줄게요. 31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우선 1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줍니다. 1, 5는 얼마예요? 5.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합니다. 3, 5, 15. 15. 10만큼은 받아올림하고 100의 자리로요. 15니까 5는 10의 자리에 써줘요. 그리고 100의 자리에 있는 1은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값은 얼마입니까? 155.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 곱하기 6. 얼마일까요? 우선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합니다. 1 곱하기 6. 1, 6은 6. 1의 자리 맞춰서 써주고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줍니다. 7, 6이네요. 7, 6에 42. 42이기 때문에 10의 자리에는 2를 쓰고요. 100의 자리에 44만큼 이렇게 받아 올림을 해줘요. 그러면 이 받아 올림한 4는 그대로 내려와서 100의 자리에 써줍니다. 값은 얼마예요? 426. 한 상자에 떡이 71개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모두 6상자예요. 그럴 때 떡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426.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이 71명입니다. 그런데 6대가 있어요. 모두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426.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1의 자리부터 곱해줍니다. 4 곱하기 2죠. 4, 2, 8 써주고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줍니다. 5 곱하기 2네요. 5, 2는 10. 10이에요. 10이면 100의 자리에 받아올림 해주고 10의 자리에는 0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10이 되겠죠. 네. 그리고 받아올림한 1은 그대로 100의 자리에 와서 써줍니다. 값은 얼마입니까? 108. 이렇게 돼요. 주사위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곱셈표예요. 왼쪽에 있는 수 2와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곱해서 그 값을 아래에 써주고 있습니다. 2 곱하기 61은 122.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칸이 어디죠? 여기가 비어있고요. 여기가 비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어떻게 곱셈식 만들 수 있나요? 72 곱하기 2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72 곱하기 2는 얼마인가요? 이렇게요. 우선 1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봅니다. 2 곱하기 2는 2, 2는 4 구할 수 있죠?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요. 7 곱하기 2죠. 7이 14. 그렇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받아 올림을 해주고요. 10의 자리에는 4 이렇게 씁니다. 100의 자리에 받아 올림한 값은 아래로 내려서 100의 자리에 그대로 써줘요. 값은 얼마입니까? 144. 여기 써주면 돼요. 144.
그 다음 문제입니다. 94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94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1의 자리와 1의 자리 우선 곱해줄게요. 4 곱하기 2네요. 4, 2, 8. 이번에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입니다. 9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9, 1은 9, 9, 2, 18. 18.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의 자리에는 하나만큼 받아올림 해주고 10의 자리에는 8만큼을 써요. 받아올림한 1은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100의 자리를 채워줍니다. 값은 얼마입니까? 188.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학 74, 75쪽에 몇십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이요.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의 힘 50에서 51쪽을 풀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